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포 김이사입니다. 자, 이번에 7월 모의고사죠. 제5회 전국 동시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고요. 제가 이 문제 내면서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7월 달 정도에는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된다. 그 기준점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법이 뭐 어려운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중하고 중에 이제 중심을 줘요. 난이도 중, 그 다음에 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상은 어차피 본 시험 가면 모르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중에 해당되는 문제 요거를 푸시면 되고요. 하에 해당되는 문제 있죠. 요거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맞추면 65점 이상 나옵니다. 본 시험을 가서 100%.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60점이 안 나오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했거나 요 중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상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맞췄다 뿌듯해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뭐 우리가 상의 관점은요, 난이도가 극상짜리도 있고 상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 풀어서 우리 시험 문제 합격하는 시험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하고 하를 중심으로 보시면 공법은 무조건 나와요. 점수가 65점 이상.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럼 두 문제 더 틀리는 거지 뭐. 그럼 60점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법은 무조건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게 말씀드릴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는 어때요? 1번 문제 41번 문제. 자, 요거는 기본 유형을 낸 거예요. 제가 국회법상 용어의 정의거든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X.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퍼펙트 그래야지, 읽자마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은 이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잖아요.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자, 만나볼까요? 3번.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로를 하나 설치하겠다. 자, 미리 관리계획으로 뭐 하죠? 결정. 퍼펙트. 도로 설치로 결정하면 이 도로의 이름이 도시군계획시설이 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어. 자, 4번. 광장공원, 녹지 등은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무슨 그룹에서 X 해야지. 우리 맨날 외운 거 있잖아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간시설 그래야죠. 틀렸습니다. 공간시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죠? 네, 이거 정답 나왔고. 4번. 자,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때 산정이 나왔다. 무조건 일부 나와야 된다. 소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퍼펙트. 끝. 이렇게 해서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42번. 자, 국회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기본계획이에요. 자, 틀린 거 X. 자, 1번. 시장군수가 기초조사할 때 내용 2개. 토지적 성평가랑 재해치하성 분석이 포함돼야 된다. 퍼펙트지. 환경성 검토는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광역도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르대요. 그러면 상위계획의 내용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르죠. 그럼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 3번. 타당성도 당연히 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5글자. 퍼펙트 하죠, 그죠? 자, 4번. 자, 4번 갈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렇지, 기본계획은 구성력이 없으니까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도 같이 듣는 겁니다. 주민하고. 자, 5번 가볼까요?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 뭔가 좀 찜찜하고 이상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광역토지 수립돼 있대요. 근데 광역토지 내용 속에 기본계획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싸다기를 빨리 쳐야지. 싸다기를 이렇게. 일부는 무슨 그러면서 X. 전부. 맨날 외운 거지 뭐 우리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토지 수립돼 있어야 되고, 그 광역도시의 내용 속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는데 요건이 잘못됐죠. 정답 5번이죠. 찾으시면 됩니다. 잘 맞췄다. 41, 42 다 맞췄다. 그러는 거야. 다 맞췄다. 자, 43번.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까? 1번. 주민은 위반 제한할 수 있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입안 제한 하나에 못하나요? 못하죠. 없다가 맞죠. 요거 1번 맞네요. 정답. 왜냐하면 주민이 입안 제한을 쓰는 사항은 뭐죠? 여기서 쓸게요. 용산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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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개. 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산업유통 개발재능지구. 기반시설, 이게 기가 뭐냐면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용 파트잖아요.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입안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지정해달라고는 입안 제한 못하죠. 이용 파트 있는 걸 어떻게 입안 제한합니까? 이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입체 복합구역 5개.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 1번 찾으셔야 돼. 자, 2번부터 볼까? 자, 2번. 시장수가 입안했대. 근데 뭘 입안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그럼 이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시장수가 직접 결정하죠. 자, 시장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시군에 걸쳐 있대. 용도지역. 입안하려고 그래. 그러면 시군 위에 있는 도지사가, 국장이라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지 5.15가 아니라 5.15는 무슨 X.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부터. 고시한. 오늘 고시했다. 그럼 오늘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리에 함께 동그라미를 빵 치면서 동시반 이렇게 읽어야죠. 동시반 할 수 있죠? 가능하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답 엄청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됐고. 자, 44번. 기본 유형이야, 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43번 문제 빼고는 다 기본 유형으로 다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자, 44번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그런 것. 4개 중에서.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이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거 맞고.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기반시설 설치. 자, 이것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용 파트잖아요. 이용 파트.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간단히 볼게요.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45번. 자, 국계법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 그럼 공유수면은 뭐죠? 바다입니다.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의 개념과 같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같으면, 그러면, 자, 이때는 의제가 되거든요. 입안할 필요 없죠? 결정할 필요 없죠. 자,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은 무슨, X 해야지, X. 1번 틀렸네, 지금. 1번 딱 답 찾아내셔야지. 자, 그 다음에, 자, 2번. 국가산업단지 나왔다. 그럼 국가산업단지는 도시로 결정구시된 걸로 본다. 퍼펙트하고. 자, 3번. 저층이 나왔어. 그럼 일반 주거 지역이야. 그죠? 저층이면. 근데 몇 종이죠? 1종이죠. 그리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잖아요. 퍼펙트. 자, 4번 가볼게요. 자, 이게 녹지거든요. 녹지 공간을 확보한대.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개발이 허용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 무슨 녹지? 자연 녹지. 퍼펙트. 3글자만 동그라미 치면 돼. 공법은요, 한 글자 막 바꾸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체크도 충분합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바뀔 지문이 하나도 없거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5번 어떻게 풀을까? 환경자 동그라미 치고 공업자의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일반 공업적이지. 땅. 공업적 중에서 환경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100% 일반 공업적입니다. 답 나왔죠? 1번입니다. 됐습니다. 46번. 자, 국계법상 용적률을 물어봤다. 이렇게 한 문제씩 물어보거든? 이런 것들 실수하면 안 돼. 다 맞춰야 돼. 최대 한도가 가장 큰 5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준공업적 용적률 얼마죠? 전일준 300, 350, 400. 400 이렇게 되고, 계획관리 얼마? 100이죠. 일반공업적 얼마죠? 전일준 300, 350. 준주거리는 그냥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5글자잖아요. 500. 자, 이중 일반 주거지는 얼마죠? 100, 150, 200, 25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답 나왔죠? 4번. 틀리면 뭐? 직무유기.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 맞췄을 겁니다. 자, 47번 가볼까? 47번. 자,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답 나올 정도로 좀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국계법상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빨리 써야죠. 빨리 써야지. 정경택도 써야지. 정경택도. 6군데 지역이거든요. 정경택도. 자, 도청에 있는 공공주택 지구에 산다. 공공주택 지구에 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정이 뭘까? 정비구역. 정비구역이 있나 볼까요? 없어. 넘어가도 돼요. 없으면 경제자유구역. 여기 있네요. 5번에. 택지개발지구. 여기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없죠. 공공주택지구 있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없는 게 4번이죠, 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 코드 딱 대입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 뭐 고민하고 머리 긁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시고 정답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48번 가볼까? 자, 국계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 부지의 매수 청구. 자신감이 있다 이래야지. 자신 있다. 옳은 거. 자, 일단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매수 청구 중에서. 매수 청구 가능성 높거든요, 올해. 자, 1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리는 날로부터 맨 끝을 먼저 볼까? 매수하여야 한다. 6개월 아니고 2년. 이렇게 해야지. 매수 기한은 2년이죠. 그 다음에 2번 매수 분야가 지방공사에 미치고 보세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소유가 원한대요, 지금. 그럼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대. 그건 안 되지, 그래야지. 왜냐면 요 도시공개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는 발행 못하죠.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아니거든요. 됐고, 자, 그다음에 3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매수 거부한 겁니다. 자,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개발인이 허가를 받아서, 맞아, 2층짜리 맞네, 3층이 하니까 일반 음식점 가능한가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 2종 자, 식당 가서 밥 2그릇 먹으라 그랬죠? 2종근생이지. 그럼 2종근생 가능한가요? 4개 빼고 되죠. 놀자 4개 빼고. 단란주점, 안마실수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빼고는 다 건축할 수 있다. 퍼펙트.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공개시설의 채권의 상환기간. 이건 단순 암기 10년 이내. 10년 이내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매수문자가 지자체인 경우로서 나왔다. 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다. 그럼 일단 채권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죠. 금액을 봐야죠. 대금의 전부 X. 요때는 대금의 전부는 안 돼, 무조건. 자, 3천만 원 초과할 때 이렇게 써야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자, 현금으로 하는 거고,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이야.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채권.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3천만 원 초과할 것. 3천만 원까지는 뭘로 한다고? 현금 주는 거고,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을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성립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이건 중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정도. 이렇게 보시고, 49번. 자, 국계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까요? 자, 1번. 여러분이 도시적 외의적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 밖으로 나갔어. 근데 주차장 설치인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X 해야지. 왜냐면 주차장 설치인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 안쪽 에서만 돼요. 안에서만 돼. 밖에서는 안 돼.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그때만 완화됩니다. 자, 2번. 용도적을 변경하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물의 용도 제한 포함될 수 있기는 무슨 포함되어야 되지. 이건 필수적,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용도 제한은 의무적 포함이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이 돼야 돼요. 의무적 포함. 포함될 수 있다면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적 포함사항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고, 자, 3번 가볼까?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제한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된대. 그럼 이거 공개도시다. 4개. 자, 우리 암기 코드 잡았죠? 공개도시 4군데 지역에서 뭐가 되는 지역? 해제가 된다. 그럼 여기는 의무는 없죠. 그죠? 없잖아요. 따라서 해당 지역의 전부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지 뭐 퍼펙트. 면적 필요 없어 이거 여러분들. 면적 이거 함정이야 함정. 면적에 동그라미 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4번 가볼게.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지구가 지정됐대. 그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주거개발지구는요 계획관리지역만 개발할 수 있거든요. 계획관리. 자, 계획관리 말고는 개발을 못합니다. 계획관리 지역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 외의 지역이 나온다 그러면 싸다기를 2대 딱 치고 와야 돼. 싸다기를 못 치면 본인들이 싸다기 2대 맞고 오는 거야. 문제한테.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오는 거지. 그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역 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200%지. 건필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답 나왔죠? 답 3번입니다. 됐습니다. 50번 갑니다. 자,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까? 옳은 거 찾아보죠. 여러분 여기 밑줄 긋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죠. 연장도 할 수 있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연장 가능한 지역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어떨까? 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렇죠. 절차. 자, 그 개발행위가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했잖아요. 시행자 의견 청취 퍼펙트. 의견 듣고 나서 허가 처분할지 불허가 처분할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03이 그래야지. 공업적에서 개발행위 안 돼. 형제 변경할 수 있는 규모 03이니까 3만 미만. 탁탁 나와야 돼. 탁탁. 한참 생각 안 돼요. 3만 미만까지만 할 수 있다. 기준점 잘못됐다.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이건 어떨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죠?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 호시한 지역이니까 이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제출해야죠. 그러면 여기처럼 이 뒷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요. 기반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를 바꿔야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을 뭘로 바꿀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꾸시면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지금 단계에서. 됐고. 자, 5번 가볼게요. 자, 도시공객 사업 게임 끝. 이거 딱 나오죠? 그럼 허가 받아야 한다는 무조건 X야. 허가 안 받아. 왜? 공적 개발이니까. 이 뒤에 읽지 마세요. 그래서 도시공객 사업 나오잖아. 그럼 맨 끝에 있는 거야. 허가 받아야 한다는 무조건 싸다기. 왜? 도시공객 사업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다. 답 나왔네요. 정답 2번. 체크하시고 51번 가보자. 자, 국계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 자, 1번 볼게요.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도률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률의 20 이상 미달한데, 아, 그럼 이 지역이 도로가 부족하구나. 그래,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뭐 있죠?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이죠.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로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정리하셔야지 뭐 하나하고 까먹고 또 하나하고 그러면 당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율이 20 이상 미달한다. 이거 나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대상 지역이구나.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답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2번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이 내용 속에 뭐가 있죠? 도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반 설치 계획은 따로 수립할 필요 없죠. 기반 설치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고요. 자, 3번 광역시장은 상업적 나왔어. 상업적에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설치 부족합니다. 근데 기반 설치가 뭐하죠? 곤란하지. 그럼 게임 끝났네, 그죠?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요. 맞고. 자, 그다음에 공원과 녹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죠, 그죠?
대학 빼곤 다 설치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제한했다. 연장한대, 연장할 수 있거든.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퍼펙트 그러지. 최초로 제한할 때 심의 거쳤으니까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치거든요. 정답 1번입니다. 1번. 1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쉽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여기까지 뭐 국계법 정도 기본적으로 좀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중하고 하에 해당되는 거, 상자리도 물론 있지만 이런 건 다 푸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52번 가볼까? 자, 요게 그나마 난이도가 상이야, 상. 요게 52번이. 자, 보시면 기반인설 유발개수야, 유발개수. 유발개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 자, 그러면 이거 써야지, 우리. 위간이가 이렇게. 자, 위간이가 종일, 숙해면, 병원 간다는 것을 방송으로 알리자. 병원 간다는 것을 방송으로 알리자. 이렇게 해서 높은 순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종교 있죠, 종교. 위락, 관광휴게, 이종은생, 종교, 일종은생, 숙박, 의료, 방송통신이거든요. 자, 종교시설에서는 뭐가 오죠? 좋은 문자. 좋은 문자. 자, 좋은 문자. 좋은 문자 온다. 문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세 개가 있고요. 숙박, 일종이랑 똑같은 게 뭐 있죠? 하나만 파세요, 판매. 판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옆에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기억 사진관. V 이렇게 찍잖아. 이종근생. 종합병원은 병원이잖아요. 의료지, 의료. 관광호텔은 숙박이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자, 그럼 이 중에서 위락 있나요, 여러분들? 위락 없잖아요. 그럼 버리고. 관광휴게 없죠? 버리고. 이종 있나, 이종? 여기 있네. 이종 여기 있네. 그럼 기억이 제일 높네. 기억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종 찾았다. 자, 종교 있나요? 없죠. 종교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운수. 자, 그 다음에 문화및 집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없잖아,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일종 있나, 일종? 일종 없지. 판매도 없지. 숙박 있네. 그럼 그 다음에 높은 게 숙박이지. 되거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의료시설 여기 있죠? 병원 간다는 것을 방송으로 알리자. 그래서 니은.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아예 없어, 여기서. 여기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 제일 낮은 걸로 집어넣는 거야. 제일 낮은 걸로. 그래서 리을이 제일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답이죠, 뭐. 답이죠, 뭐.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리을 2번입니다. 찾으면 됩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런 정도 문제도 여러분들이 미리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다음 문제 가볼까? 도계법 가볼까? 도계법. 문제가 오른쪽까지 있구나. 자, 볼게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거 찾아볼까? 여러분, 대도시장 지정할 수 있나? 지정할 수 있지. 왜?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얘가 국장입니다. 됐고, 두 번째, 여기 논점을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딱딱 잡을 수 있거든요. 환지방시로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지정권자가. 그럼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동의받죠.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근데 시행자가 국가면 동의 안 받지. 맞잖아, 지금. 2명일 때 동의 안 받죠?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왜? 국가나 지자체는 만능이니까 동의 안 받는 겁니다. 됐고. 자, 3번. 광역도시에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요 개발계획이 하위 계획이고요. 하위 계획이고 광역도시 계획이 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맞네요, 지금. 따라서 개발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가 맞는 거야. 4번. 개발계획의 내용 중 도로, 상하수도,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요건 내용 중에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대. 그건 아니다 그래야지. X 그래야지, X. 왜냐면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는 세순 임박. 세순이 임박한다. 요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순이 임박한다. 여기에. 자, 세부 목록이 있고요. 순환개발이 있어.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있지.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입니다. 해당되지 않죠? 내기 없죠? 그럼 X가 되는 거지. 넌 안 된다 그래야지. 넌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5번. 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면 공공기관의 장이다.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지. 면적이 맞으면 되지. 30만 이상이잖아. 30만 이상.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국장을 찾아가서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은 국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 시험장관 요거 많이 바꿔. 숫자 많이 바꿔. 그래서 한국자가 나오고 공사자 나오면 뭐였죠? 공공기관의 장이었죠. 가능합니다. 면적 충족하고 주체 맞았고 사유가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제안할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됐고 54번 가보자. 자,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토지상환 채권이랑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요거 비교 정리 안 하시면 헷갈리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옳은 거 찾는 거, 옳은 거. 자, 1번 지방공사 동그라미를 쳐봐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못하죠. 왜냐면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시도지사야. 시도지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공사는 발행 자체를 할 수 없다.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 토지상환 채권의 상환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사 끝나면 돌려주는 건데. 그래서 자,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이고. 손가락 한번 펴고 한번 더 폈죠? 그게 도시개발 채권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했잖아. 발행하고 나서 5년에서 10년. 손가락 한번 폈다 한번 더 펴. 그 10년 되잖아. 5년, 10년. 이렇게까지 보면서 조례로 정한다. 이거 잘못됐다. 틀렸다. 자, 그다음에 토지상환 채권 나왔고요. 이율. 그럼 발행자 나와야지, 발행자. 뭐 조례는 무슨 그러면서.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4번 가볼게.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 요거는 5년 동안. 도시개발 채권 나오면 필증 따로 관리해야지. 보관해야지. 기간은 5년입니다. 매입 필증은.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5번 가볼까요? 국계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대, 갑돌이가. 그러면 이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퍼펙트. 매입 의무자.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 5번 정답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55번 가볼까?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그런 거. 자, 1번. 조합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써놔? 왜 제기 못합니까? 제기할 수 있죠. 시행자가 누구든 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대. 그럼 임원이 될 수 없지. 조합원은 될 수 있다. 퍼펙트. 그 이유는 뭐죠? 조합원은 결격사유가 없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대의원에는 환지계획 작성. 대행 못해. 가장 중요한 사유니까. 대행할 수 없다. 어떻게 했죠? 게임의 한정에. 자,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자, 임원 선임. 환지계획. 자, 정관 작성. 조합의 합병 해산. 5개. 요거. 게임의 환정해. 환장해가 아니라 환정해를 읽으면 돼. 5개는 대행 못 하거든요. 따라서 환지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도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4번 가볼까?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맞아요, 여기까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의원에서 어떻게 선임합니까? 총회에서 하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임원은 어디서 대의원에서 대행 못 한다니까요. 반드시 어디서? 총회에 선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조합은 부가금의 연체료를 체납했대. 갑자기 돈 안 냈네? 그러는 거지.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는 무슨 징수를 합니까? 행정청이 아닌데.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비행정청들은 전부 다 위탁하는 거야.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강제징수 직접 못한다. 따라서 징수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정답 2번. 이렇게 찾으시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56번 가보자. 자,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와 조성토지 두 개 같이 물어봤어. 조금 난이도를 높였어, 제가. 자, 틀린 거 찾아볼까? 자, 1번. 시행자는 원형지를 맞아.
공장 부지로 쓰겠다.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학교, 공장 다 됩니다. 됐고, 두 번째, 2번은 숫자 외워야죠. 원형지 면적은 원형지 세 글자잖아.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한정해서 공급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은 두 가지가 나와야 돼. 두 가지. 하나는 자 감정 가격, 거기다 공사비를 더해. 당사자끼리 뭐 한다? 협의해서 결정한다. 퍼펙트. 돈이니까. 4번 보세요. 공공택지거든. 공공택지는 이거는 수익액이 아니지. 공공택지는 아파트 부지잖아. 아파트 부지. 그래서 이거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천 방법. 추천 방법. 가격을 올리면 안 되니까, 주택 가격은 가격을 올리면 안 되니까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틀렸네요. 이거 4번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자동차 정류장 누가 설치한다고? 행정청. 가격을 낮춰서 감정평가 법인등이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3개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퍼펙트. 옳은 내용이거든요. 됐습니다. 자, 정답 4번 나왔고요. 자, 57번 가볼까? 57번.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자, 환지 계획의 내용 물어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토지 발설한 명단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1번이네, 1번. 그리고 잘 모르면 이런 내용들 물으면 포함되어야 한다는 99.9% 맞는 얘기야. 이게 못 이었어도 유형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정답 1번입니다, 1번. 자, 그럼 2번부터 왜 틀렸나 볼까요? 자, 환지객은 누구한테 인가받지? 시도의사는 무슨 그래야지. 시장군수 구청장. 딱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한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환지방식 시가로 하는데 무슨 시가가 왜 나와 여기서? 여기서 X 하셔야지. 환지방식으로 적용되는 지역의 조성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끝냈대. 그러면 이때는 많이 싸우니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시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도계법은. 자, 4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일 때 누구죠? 부지정 신청. 나 토지 안 받고 나가겠다. 그럼 이거 누구예요? 병돌이지, 병돌이. 가불병. 자, 병돌이가 이렇게 있어. 병돌이가 이렇게 있으면 나가겠다 그랬어. 근데 임차권자가 있어. 자, 임차권자가 동의 안 했대. 못 나가. 임차권자가 동의하면 못 움직여. 제외할 수 없어. 부지정 못 한다는 얘기죠. 임차권자가 동의를 했을 때만 부지정할 수 있거든요. 틀렸고. 자, 그다음에 5번. 시행자가 환지기에 인가를 받은 후, 자, 여기 밑 찍으세요. 종전토지 합필 분필. 그럼 종전토지를 합치거나 나누는데 권리가 안 바뀌거든?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이야.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어. X. 변경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58번 가보죠. 자, 여기까지가 도계법인가요? 자, 60번까지 풀지 뭐. 자, 도계법상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 자, 1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할 수 없지. 왜? 사용수익권능이 환지 예정지로 이전됐기 때문에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 못 하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대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죠. 됐고. 보류지 누가 취득하죠? 정환자. 정환자로 외웠잖아. 환지기에서 정환자가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취득한다. 퍼펙트. 그 다음에 자, 3번 잘 보셔야 돼. 여기 앞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래. 그럼 준공검사 안 받거든. 왜냐면 도계법에서 지정권자는 본인이 준공검사권자야.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을 했어. 자, 준공검사 받으러 갔어. 받으러 갈 사람이 없잖아요.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받거든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공사하려 공고만 하면 되죠. 그래서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 그러셔야 돼.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건 맞아. 이 기간은 맞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기산준이 잘못된 거지. 이거 틀렸네요, 이거. 3번. 자, 그다음에 4번. 환지기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에 있던 권리는 그렇지. 소멸되겠지. 소멸, 키워드 소멸이잖아. 그 앞에 다음 날이 안 나있으면 맞는 거야. 다음 날 나면 싸대기 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퍼펙트. 소멸한다. 그리고 종전토지로 본다. 5번. 언제? 다음 날.
환지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지 처분 공고했어. 그럼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죠. 퍼펙트. 이게 버릴 지문이 하나도 없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고, 자 59번 가볼까요? 도정법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 찾아보세요. 놀마공탁, 놀마공탁. 이거 더 설명 안 드릴게요. 놀마공탁,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틀렸죠? 놀마공탁, 타가소 등 노이자 시리즈죠. 그래서 이번에 공동이용시설은 나오면 이렇게 쓰세요. 놀마공탁, 이렇게 네 글자. 아주 쉬운 문제지 뭐. 놀마공탁,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등 노유자 시설 됩니다. 노유자 시설 금방 찾죠. 정답 5번입니다. 됐습니다. 60번 갑니다. 자, 도정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네 글자 기본계획.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올해. 자, 틀린 걸 찾아볼까? 자, 1번 기본계획은 건폐 용적률 등의 밀도계획. 밀도가 뭐죠? 잘 모르겠죠? 그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의 옳은 내용이라 했잖아. 자, 두 번째, 이거 좀 어려운 문제거든. 자,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생활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대. 그러면 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두 가지. 계략적인 범위와 단계별 집행계획 두 개만 생략할 수 있거든요. 여기처럼 주거안전대책은 안 되죠. 생략이 안 되죠. 생략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계략적인 범위랑 단계별, 자, 우리가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못 외우신 분은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자, 기본계획의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됐지?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이 내용이 포함된 거야. 그러면 다른 거는 생략이 안 되고 계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두 가지만 생략될 수 있거든요. 얘네 두 개만 생략할 수 있다. 얘네 말고 나머지는 생략이 안 되거든요. 외울 때 생활권 나오면 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틀렸네 이거. 정답. 그 다음에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지침은 국장이 주는 거 맞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람 며칠 14일 맞고 동그라미 두 개 치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뭐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했어. 변경하는 거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한다.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난이 좀 있어요. 난이도 상입니다. 상.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준비를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도정법이 좀 까칠하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이 라인까지는.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좀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형으로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풀어드릴게요.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자, 계속 61번 보겠습니다. 도정법인데요. 자,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죠.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볼게요. 키워드가 뭔지를 같이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에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에 따라의 동그라미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변경한대요. 그럼 따라 바뀌는 건 뭐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되지. 신고.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요, 앞뒤가 똑같으면 다 싸다기 날리고 오셔야 돼. 틀렸어요. 자, 두 번째, 토지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재가 한 명이 있고 지상권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토지 소재 산정할 때 각각 한 명이 아니라 각각 한 명씩 산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상권자는 반대를 하니까 대표는 한 명. 대표는 한 명한테만 동의받으면 돼. 요거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몰랐어도 정관의 내용을 물어봐. 정관이 15가지가 넘거든요. 이거 못 외워도 됩니다. 총회의 조합원의 총회 소지 요구에 관한 사항. 이거 몰랐어. 그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정답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하인, 100인 이하면 조합원 치고 조합 치고 조합원 수가 적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이때는 경제인철 방법은 무슨 X 해야죠. 이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시공자 선정하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됐고 5번. 재개발 사업은요. 자,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지상권자 있죠. 이분은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재는 포함이 되지만 분양 대상에서는 제외하거든요. X.
분양 대상에서는 뭐 한다? 제외한다. 됐습니다.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62번 가볼게요. 자, 도전법상 조합이 정관 변경한대, 정관. 변경하기 위해서 원래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만 찬성하면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자, 어떻게 접근하셔야죠? 정비구역 바뀌면 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합의 본질은 누구다? 조합원이다.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조합원이다. 돈 엄청 중요하다. 정비사비 부담시킨데 돈 더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정비사비 끝났대요. 청산 절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청산 절차가 이런 것들. 답 1번이에요. 이것도 작년 문제는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작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머니라고 하면 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머니는 돈을 더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산 절차는 결국은 줄 돈하고 받을 돈이 다 정해져 있는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더 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흥분해가지고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부담을 더 시키는 거예요, 부담을. 이렇게 그런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됐고, 금방 문제 푸셔야 돼요.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단순한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거든요.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63번 어때요? 자, 뭐냐면 제가 박스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업시행 계획서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론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내라는 것. 여러분, 도전법은요, 박스형 문제, 다시 말하면 박스형 문제는 무조건 숫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2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박스형도 준비를 좀 하셔야 돼. 첫 번째 볼까요? 이건 지정개발자에 미치고 써요. 지정개발자 민간이잖아, 민간. 정비사업 시행하려고 사업시행계획 갖고 와서 인가 신청 들어왔어. 그럼 인가권자가 뭐라 그러죠? 야, 너 동의서 갖고 와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갖고 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반반, 과반수,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상, 반반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그럼 시장호수 등이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줘야지. 이거 통보해주는 거야, 통보. 인가 여부를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고, 시장호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볼까요? 여기는 교육설이지. 그러니까 정비구역 근처에 교육설이 있대. 200m 이내. 학교 등이 있대. 그러면 인가권자인 시장호수 등은 인가하기 전에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사전에 뭐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아기를 학교 갈 때 어떻게 간다고? 2발로 아장아장 간다. 금방 찾는 겁니다. 답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죠. 64번 가볼까요? 자, 도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요? 틀린 거.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X. 자, 1번은 무난하게 읽을 수 있죠.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됐대. 그럼 조성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준공 인가까지 받은 다음은 무조건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를 놓쳤다. 조성을 놓쳤다. 그럼 뒤에부터 읽으세요. 관리처분계획이네. 이렇게 읽으면 자, 옳은 내용이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호수구청장 또는 토지대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한대. 조합이. 그러면 재개발 맞아. 왜냐면 재개발은 임대일 때 건설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조합이 임대일 때를 건설해서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호수구청장 또는 토지대공사한테 인수를 요청하면 여기 있는 자가 인수자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임대에서 인수하는 거 맞죠? 이 중에 누가 우선 인수하죠? 시도지사, 시장호수구청장이 우선 인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문을 잘 보셔야 돼. 우선 인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2번은요. 인수자를 물어보는 거야. 인수자는 국장 될 수 있고, 시도지사 될 수 있고, 시장호수구청장 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전부 될 수 있죠. 이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호수구청장이 우선 인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퍼펙트한 지문이고. 자, 3번.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그렇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 해야 된다? 공급은 다른 말로 분양이지, 분양. 분양은 무슨 계획 갖고 한다? 분양계획인 관리처분계획 갖고 하는 거거든요. 퍼펙트. 딱 읽으면서 퍼펙트 그래야지. 자, 4번. 재개발 사업에서 지방무사에다 미치고 볼까? 지방무사인
자, 지방공사가 토지 소유자래. 토지 등 소유자. 근데 자, 이 사람한테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공사가 10필지 갖고 있어. 그럼 하나만 준다는 얘기야. 무슨 하나만 줘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특례가 적용돼서 소유한 주택수만큼. 소유자가 누구일 때? 개인이 아닐 때. 국가라든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 그럼 토지주택공사 등. 자, 일 때. 자, 그럼 지방공사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들어가나요? 등에 들어가죠. 그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등이 누구죠? 지방공사거든요. 자, 그래서 자, 4번 요거 지금 우리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5번 어때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그렇지. 이제 짐 싸서 나가야 돼. 근데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자, 손실보상을 다 못 받았대. 여기다 미치고 해야지. 원래는 다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2명 빼고는 다 나가거든요. 그 2명이 누구죠? 시행자한테 동의받은 사람 1명. 이 사람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래야죠. 두 번째, 보상금 다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나갈 필요가 없어. 따라서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가 맞는 거야. 없다 그러면 싸대기 날려야지. 나갈 필요 없구나. 맞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 잘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갈게요. 65번. 정답은 어딘지 나왔죠? 그죠? 4번이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65번 가볼까요? 65번. 자, 65번은 도시형생활택이네, 지금. 그냥 주택부로 넘어온 겁니다. 주택부는 단순하게 빨리빨리 정리하죠, 뭐. 자,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가볼게요. 상업적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상이 그래야지, 준상이. 준주거적 상업적은 제 사촌 이름 나왔네. 준상이 형한테 가서 뭐 부탁하면 뭐라 그래요? 다 된다 그러잖아. 하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도시형생활택인 소형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하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된다고 한다니까. 된다고. 맞는 얘기야. 없다는 틀려. 이 두 군데 지금 돼요. 준상이 형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 다 들어준다. 자,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얘네 두 개 묶어야지.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지. 스트레스 그러면서.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스트레스 받잖아. 여기 가족형 주택이고. 여기 안 됩니다, 이거. 자,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래. 소형주택 맞지? 왜냐면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면 되니까. 자, 이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4번. 600세대 세대수가. 그럼 이건 도시형생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도시형생활택에 되려면 300세대 미만일 때만 되거든. 300세대 미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미만일 때만 된다. 따라서 600세대는 도시형생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 도시형생활택은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거든요.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잘 나와, 이런 질문들. 다 중요한 질문이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자, 정답 2번이고, 그럼 66번 가보자. 자,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게. 1번 볼까? 사업비에 조합원별 분담 명세. 나왔어. 머니를 더 내세요. 이런 거야. 이럴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퍼펙트. 정답입니다. 두 번째, 공개 모집 이후에 미달된 조합을 재모집에 동감을 쳤어요. 재모집. 근데 이때 규제 풀어준다 그래야지. 이때는 신고하지 않고 맞아. 선착순 방법이지. 선착순. 자,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공개 모집은 무슨 그러면서 X 해야지. 그 다음에 3번. 근고 이상의 선고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임원될 수 없죠. 안 되죠. 임원은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 다 안 돼. 그럼 집행 선고유예 다 안 돼. 됐고. 자, 4번. 주택조합은 등록소유자가 공매나 경매, 적법하게 취득했네. 이 주택건설대지를 왜 사용 못합니까?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고요. 자, 5번.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 나왔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충원되는 사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여기서 키워드는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 시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자격요건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아니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거 거의 여러분들 이거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한참 생각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공부가 덜 된 거거든요.
그럼 빨리 보완을 좀 하셔야 돼. 100일 남았잖아, 지금 100일. 오늘 촬영이 100일 남은 시점에 촬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일쯤에 보시겠지만 제가 미리 촬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답 몇 번? 1번. 퍼펙트. 하게 문제의 정답을 찾는다. 나는 시험장에 뭐 하러 간다? 정답 찾으러 간다. 마인드가 달라야 됩니다. 문제 풀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답 찾으러 간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됐고, 67번. 자, 사업 계획 승인 100% 나와요. 틀린 거. 자, 이게 며칠 이내 승인 여부 통보해 주지? 60일. 동그라미 치고. 숫자 말고는 바꿀 게 없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분할 시행한대, 분할. 분할을 하려면 공구별 세대수가 얼마예요? 공구. 109, 209. 109, 300. 03이니까 209, 300 더하면 600세대 이상이면 분할해서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지. 퍼펙트. 자, 3번. 공공택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도 지연이 된대. 그러면 연장할 수 있지. 왜 없어요? 있다.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장 가능 사유는 거의 오른냉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외울 때 연장 기간 1년. 꼭 외워놓으세요. 1년 해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외우시고.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았대.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대. 그럼 책임질 사람이 있나 없나? 분양 보증을 안 받았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하얀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 보면 취소는 할 수 있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별 중요한 질문 아닙니다. 통합심의야. 통합심의. 통합심의 할 수 있다면 동그라미 쳐. 통합심의는 가능하다. 왜? 신속하게 통합해서 심의해주면 따로따로 심의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다면 동그라미 치고 오면 됩니다. 됐습니다. 틀린 거 나왔네요. 여기 지금 3번입니다. 3번 틀렸고. 정답 3번. 저는 이렇게 하시고 68번 가보자. 자, 작년도 제가 예상했잖아요. 나온다고. 작년에 위축지역 나왔어.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위축지역.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요거 나옵니다. 과열지역 나오면. 과열지역 지정대상인데 주택법도 여러분들 요 박스형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한 2개 정도. 숫자 물어보는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과열지역이죠. 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로부터 소급해서 땡땡땡 몇 개를 모르겠어. 근데 뒤에 숫자가 하나 있어. 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그럼 어떻게 그랬죠? 3자 갖다 쓰라 했죠. 3자. 3개월의 기억은. 자, 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에 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과열지역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배니까. 3개월 동안 봤더니.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2개월 지구랑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조인지역하고 똑같네. 자, 2개월 동안 봤대요. 2개월 동안 딱 통계 잡아봤더니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했대. 수요가 많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과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요걸 물어보죠. 국민주택 규모. 요거는 수요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더블 그래야지. 10대1 초과. 10대1 초과. 자, 오른쪽. 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땡땡땡 개월 동안 자, 우리가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했대. 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역이에요. 다시. 과열지역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삼삼하다. 기분이 뭐하다? 삼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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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러는 거죠, 뭐. 금방 나오네요, 답은.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기억은 3개월. 3이죠. 니은은 10대1.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2번은 기분이 삼삼하다. 3자가 됩니다. 정답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69번 가볼까? 69번. 또 나왔네, 이거. 우리가 기다리는 거 나왔네, 그러셔야지. 자,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 주택 소유자가 실수요자 을순위한테 매도 청구 행사하는 거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소송 진행했죠. 판결 나왔어. 그러면 소유자 전체 효력이 있다. 퍼펙트. 동의한 사람, 동의 안 한 사람 상관없다. 맞고. 두 번째. 자, 이거 대표자의 동그라미. 대표자 나이 몇 살? 43이라니까 43. 4분의 3, 43. 3분의 1은 무슨 32는 너무 약하잖아, 지금. 너무 어리잖아. 대표자 하긴. 딱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
다시요. 대표자 나이 몇 살? 43. 외우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눈에 들어와야지. 그럼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 회복한 비율이 5%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외우놓으세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의사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송달 두 글자니까 몇 년? 2년.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자, 그리고 소유자들은 자, 사업비의 전부를 사업주체한테 구상할 수 있다. 됐어. 이렇게 정리하고 끝. 이런 것들은 막 고민하시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간단하게 답 금방 나와야 됩니다. 자, 70번 가보죠. 자, 주택법론상 투기가지고 나왔다. 투기가지금이 전매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자, 일단 지정권자 보죠. 국장 지정할 수 있어. 대상직이 만나볼까? 자, 직전월의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 요 두 개 숫자 중요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공급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주택 분양 실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은 투기가지고 지정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죠. 자, 내려가면 안 되고 국장과 사전에 올라가면서 뭐 해야 된다? 협의. 퍼펙트. 고민하면 안 돼. 지금 땅땅땅 치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자, 3번 봐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아, 맞아.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럼 내 집 없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그랬죠? 수요자가 되죠. 투기관리적으로 정할 수 있죠. 초과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합니다. 자, 4번 틀렸다 그래야지 이거. 반기마다 재검토지. 반기마다 6개월마다 재검토해야 돼. 재검토. 계속 지정하고 나서 한 번 지정하고 나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는 무슨 반기마다 6개월마다 계속 지정할지 아니면 해제할지를 재검토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X.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투기가지고 지정되면 전매 제한 받잖아요. 전매 제한의 기산점 언제? 기산점. 기산한다. 내가 당첨된 날. 그 당첨된 날을 뭐라고 부르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 퍼펙트 그래야지. 선정된 날부터 전매가 시작된다. 기산점이다. 맞습니다. 자, 정답 4번 나왔고 71번 가보죠. 자, 주택법론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 분상제. 옳은 거 두 개 동그라미 치고. 이거 신설된 거예요, 올해. 도정법에 따른 달동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야지. 신경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관광특구래요. 여기는 몇 층이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150m 이상 됐네.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자, 3번.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뭘까? 공공택지지. 그리고 뭐 하라고요? 분양가 공시해야 돼. 공시.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거.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니까 사업주체 또한 공공사업으로 시행됐으니까 사업체가 공공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공공이니까, 자, 사업체가 공공이니까 믿죠. 그래서 공시를 누가 하면 됩니까? 사업체가 하는 거 맞습니다. 퍼펙트 그래야 돼. 퍼펙트. 읽으면서 퍼펙트 정답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4번. 국장은 투기가지고 중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 매매 거래량이 3개월 맞아요 이거. 3개월 동안 봤더니 20 이상 감소했대. 아니,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증가해야지. 증가. 그래야 사고 팔고 많이 하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야. 그런 적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정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5번. 시장구청장은 국장한테 찾아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해제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왜 없어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국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권한 있는 자한테 가서 찾아서 부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원래 시장구청장은 누구한테 가죠? 시도지사한테 가는 게 원칙이지만 시도지사가 권한이 없으면 국장한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잇따라 나와야 돼. 이거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 없다 나왔으면 틀렸지 뭐. 요청 나오면 이 대부분 다 잇따라 끝내야 됩니다. 정리 이렇게 하시고 정답 3번 체크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72번. 자, 건축법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건축법은 여러분 어때요? 제가 뭐 아주 사이드 백은 다 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소화가 좀 되시는 게 좋아요. 볼게요. 피난 계단을 변경한다. 건축은 무슨 대손이죠. 대수선. 자, 우리가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손입니다.
자, 이건 어때요? 2번. 바다 면적계가 2000제곱미터이고 5층인 위락시설은 이거 뭐 못 이었을 거야 아마. 준다진 건물 해당된다? 잘 모르겠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준다진 건물 같은 경우는 5개를 외웠거든. 자, 뭘 외웠냐면 동물원, 식물원, 엄수근 5개는 준다진 건물에 해당이 안 돼. 나머지는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 일단 정확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면 돼.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자, 이건 어떨까? 바다 면적계가 6층이래. 층수가 10층이래. 그럼 바다 면적계가 일단 맞았으니까 다주인 건물의 요건 하나 갖췄거든. 그럼 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그렇지. 자, 이렇게 6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용도가 여객용 시설, 관광 숙박 시설, 종교 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 판매. 그럼 용도 없네. 여기 6개 없네. 그럼 다주인 건물에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 나왔어. 초고층 50층 이상, 50층 이상. 54, 20 높이 200m죠.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층수도 안 맞았고 높이도 안 맞았잖아. 그럼 이 건물은 초고층 건물에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내력벽, 기둥, 지붕틀 작은 보 싸다게 날려야지. 없어도 안 무너지지. 보호를 해야지. 자, 주요구조 중에, 자, 나머지는 다 주요구조가 맞지만 작은 보는 주요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럼 얘는 X지 뭐 틀렸다. 그러면 얘가 답이지 뭐 2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 지문 다 알고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 푸시면 돼. 정답 2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73번 가볼까? 자, 이렇게도 내봤어요. 용도별 종류, 용도와 종류.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가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1번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이야. 300 이상이면 2종이야.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그러니까 500이죠 지금. 그죠? 500이죠. 그러면 이거 2종이죠. 1종 아니라 2종.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요 2개 총부 판매소 빵빵 총 어떻게 쏜다고? 땅땅. 2종 맞아. 안마오는 원자로 끝났잖아. 그거 1종이지. 둘 다 2종이다 그러면 안 되겠지. 자, 3번 공항. 뭐 나르는 거니까 운수 맞다. 아니, 물류 터미널은 여러분들 물류 어디다 집어넣어요? 창고. 창고입니다. 창고. 물류 창고. 외우시면 돼. 자, 야외음악당 들렸다가 야외극장 들렸다가 어디? 어린이회관 들렸다가 남산타워 가서 전망 한번 보고 관망 한번 보고 전망만 쭉 관망탑 들려서 전망 한번 보고 휴게소 들려서 커피 한잔하고 집에 온다. 어디 떠났다? 관광. 퍼펙트.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은 동물원은 안 들어가. 도축장은 들어가지만 동물원은 어디 들어가죠? 문화 및 집회. 문화 및 집회. 동물원, 식물원 전부 다 문화 및 집회에 들어가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따라서 정답 4번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뭐 이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용도별 종류를 좀 보셔야 돼요. 자, 74번. 건축허가고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자, 이거 매년 나오는 거. 건축허가 제한할 때 기간. 2글자, 1글자, 1글자. 2년 이내 맞고, 1글자씩이니까 1년에서 1년에 보면서 현장할 수 있다. 퍼펙트하네, 지금. 1번 맞는 얘기. 자, 기둥을 4개 수선하는 대손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그렇죠. 수선을 통한 대손이잖아. 이거는 가장, 자, 경미한 행위로 보죠. 증설했지 수선 병행 중에서 수선을 통한 대손은 경미한 사안이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 맞아요. 이상 없어. 자, 3번. 연면적 150제곱미터고 2층이래. 그럼 이거 써야죠. 이거 200 미만이고 이렇게. 자, 규모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여기 들어가네. 이 건물이 뭐죠? 소규모 건물이죠. 이 건물을 뭐 하죠? 대손하죠. 할 때는 신고하는 거 맞죠? 맞아요. 자, 4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찾아가서 사전결정 신청했어.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멍멍이 데리고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는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퍼펙트. 의제가 되죠. 자, 5번 갈게요. 시장호수가 자연환경 밑줄 그세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생활지정관 구역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800 3층이래.
그럼 이건 어떻게 했죠? 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거든, 규모가. 일단 사전 승인 대상이 되려면. 그 규모 맞았잖아요, 그 하나. 그럼 용도가 맞아야 돼. 용도는 어떻게 되죠? 위수기 전화번호 011. 여기 해당이 돼야 돼. 자, 우리가 위수기 전화번호 011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 요거 5개. 자, 위락, 숙박,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안마의식소는 무슨 X 해야지.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이지. 용도가 안 맞았네. 그럼 이 건물은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정답 5번입니다. 지금 제 해설을 따라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예, 말씀드려도 이거 무슨 말인구나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더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저는 이렇게 하시고 75번 가보죠. 요거는 여러분들 딱 답 정해져 있지, 그죠?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설치 대상이 아닌 거 어떻게 찾죠? 직관적으로 노인 그러라니까. 노인 3번 딱 나와야지. 이걸 한참 1번부터 읽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노인. 자, 어르신과 관련된 시설은 뭐만 설치한다? 경계벽. 층간바닥은 설치하지 않고, 층간은 나오면 싸다기 날리고 경계벽만 설치하는 거. 경계벽.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은 설치를 한다. 여기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다까지 가르쳐 드렸잖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층간바닥 설치 대상 아닌 거 찾으세요 그러면 거의 99.9%가 노인이거든요. 답이 노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노인과 관련된 시설은요, 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은요, 경계벽만 설치하면 돼요. 층간바닥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게 정상이고 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답 3번입니다. 갑니다. 76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일중 이상준이 그래야지. 일중 이상준이. 자, 여기 설치 대상은 일중 이상준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들어가네, 여기. 자, 대상지역 맞고. 그 다음에 규모 만나볼까? 자, 일단 바닥면적계 5천 이상 맞지, 그지? 용도는 문을 판매하는 업종은 허리를 숙여야 한다. 6개 중에 하나. 자, 문화미 집회, 판매, 업무 들어갔네. 여기 업무 들어갔네. 그럼 규모 맞고 용도 맞았으니까 공개공지 설치 대상 맞죠. 자, 종교입니다. 운수. 작년 이게 답이었죠. 운수. 그 다음에 숙박입니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문 보이셔야 돼.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하면 높이 제한 1.2배. 완화 적용한다. 퍼펙트.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동일하게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거든요. 4번 틀렸어요, 여러분들. 건축 면적 아니야. 대지 면적이야. 완화하는, 자, 설치 면적은 기준점이 대지 면적이라고. 왜? 대지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셔야 돼. 그래서 소규모가 되는 거야, 소규모. 공개공지는. 됐고. 자, 문화행사일 수 있죠. 며칠 이내? 60일 이내. 퍼펙트. 정답 4번 나왔습니다. 자, 77번 갑니다. 77.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요, 여러분들 이미 준비가 좀 되신 분들은 답 나오거든. 도래로 정할 수 있대, 높이를. 그 군수 아니다 그래야지, 거의. 그 읽고 이 지문이 뭘 물어본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2명만. 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2명. 자, 2명이 나와야 돼, 앞에. 그 2명은 대형 건물에 대한 허가권자니까 건물의 높이 제한 정할 때 일일이 공고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번 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높이 제한하는 거 맞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하죠. 정북 방향으로 뛰어야 되겠지? 높이가 10m 이하면 정북 방향으로부터 1.5m 이상 뛰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가로별 높이 정할 때 전문성 없으니까 심의 거쳐야지. 지방건축인에 심의 거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건물이야? 소규모 건물이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을 규제할 필요 없다.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 자, 요거 중심 상업지역, 여기다 아파트 짓는데 일반 상업지역도 마찬가지. 여기다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얼굴 누렇게 떠도 되나요? 그렇지. 여기는 돈 만들면 되니까. 창문 열면 옆집 아저씨 보인다니까요. 따라서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고
따닥따닥 붙여도 되는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역은 두 군데 지역이라니까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됐습니다. 정답 1번 나왔고 78번 가볼까? 자,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잘 읽으셔야 돼. 개별건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의 전분의 일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한다? 통합 적용한다. 자, 모두 골라봐라. 통합 적용 대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주미 끝났네. 게임 공주미 3개. 공원 설치. 주차장 설치. 미술 작품 설치. 예, 3개. 공주미 끝.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고민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딱딱딱딱 다 보여야 됩니다. 79번 갑니다. 자, 농지법령상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골라볼까? 이 박스 5개 중에서, 박스에 있는 내용 5개 중에서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시완수이면 필요 없잖아. 20년 이상 농사 지었으니까. 담보농지 필요 없지? 농사 지려고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수용, 공익사유니까 필요 없지. 주말체험용동은 무조건 발급받아야지. 농지적 협의니까 필요 없지. 필요한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 리을. 금방 나와야 되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80번 갑니다. 자, 농지법령상 대리경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볼까? 이 기간은 좀 외우고 가세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야.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따로 정하지 않았대. 그럼 3년이 맞아요. 자,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다시 다른 사람의 땅을 모였어요. 경작했으니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겠지. 10가만히 중에 한 가만히를 이렇게 하는 거야. 100분의 10 맞아.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자, 우리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한테 지급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장구조 전용은 농지전 신고를 했대. 갑돌이가. 이게 뭐예요? 전용이 개발이지. 농어주택 같은 거 짓겠다고 개발하겠다고 신고했대. 그러면 여기 농사 안 짓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이 개발행위 허가 받았으니까 농지를 개발해서 건물 올리겠다라고 허가 받거나 신고했어. 이런 농지는 대리경작자 칭하면 안 되죠. 어차피 농사 안 지을 땅인데.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은 여기다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구조구청장이 갑돌이한테 지정하겠다고 미리 예고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 예고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퍼펙트. 지정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지정 예고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의 신청받은 시장구조구청장은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나왔고요. 80번에. 어때요, 문제가 좀? 여러분들 문제 어떠셨어요? 괜찮죠? 제가 신경 많이 썼거든요. 제가 이제 딱 방향성 잡아드리는 문제가 본 시험에서 거의 적중률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7월 달에 본 이 시험은요, 여러분 걸로 완전히 숙지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유형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거는 뭘 물어보는구나,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게 공부거든요. 방향성이 없이 그냥 공부하잖아요. 절대 문제 못 풉니다.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 알아.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풀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다. 아까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공주미가 떠올라야 돼. 세 개를 금방 찾는 거지. 직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20개만 되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걸 목표를 향해서 남은 기간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